안녕하십니까. X10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어제도 시장이 좀 불안했습니다. 시황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이온큐, 알버말, 코어웨이브 관심 종목에 대해서 주가 그래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한테 이더리움하고 비트마인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X10에 대한 이 가지고 있는 비트마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트레이딩뷰 공부방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보시죠. 다우가 1.18% 내렸습니다. 좀 많이 내렸고요. S&P 500이 0.92%, 그 다음에 나스닥이 0.84% 내렸습니다. 시장의 헤드라인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D2 수요일날 장 끝나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시장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과연 시장을 좀 견인할 만한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거는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엇갈린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에 과연 인하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혼란이 전부 가중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제 시장이 좀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91,000불을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익 났던 게 이제 전부 이제 날아갔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내려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기서 잘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연되었던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분석이 된 건지 취합된 건지 의구심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시장이 원치 않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오늘도 시장의 약세가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들이 가해지면서 시장이 좀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P 500 보시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 저점까지 4.2% 하락한 구간에 있죠. 그래서 지금 하단에 좀 내려와 있고요. 어제도 보면은 6,666, 저는 이거를 굉장한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침 거기를 터치하고는 깨고는 또 올라왔다가 다시 고개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666은 그래도 지지선으로 지금 잘 작용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최근 한 달 만 사이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깨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시장이 좀 잘 버텨줬으면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밸류 주식들이 좀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스가 좀 덜 빠졌다. 뭐 다 같이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어제 보면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좀 시장이 이제 받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괜찮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요즘에 패턴 계속 말씀드리죠. 시작해서 한 10시, 11시까지는 계속 이제 밀립니다 했는데 밀렸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2시 정도 했을 때는 좀 많이 들어 올려서 오늘은 이렇게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올랐다 내렸으니까 이제 조금은 플러스권으로 진입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장이 이제 많이 밀려서 끝났죠. 그래서 현재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반도체 지수 보면은 어제 1.36%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빠져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들이 빠졌죠. 보시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받쳐줬는데 오늘은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그 도지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AB 합선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고점 대비해서는 10.5% 지금 10.5% 빠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잘 견뎌내면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거래량이 좀 준 거를 보면은 역시 수요일 날 발표 전까지는 다들 관망세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다음에 빅스 지수 보면요, 드디어 이제 공포권에 접어듭니다. 22%로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왔고 어제도 한 20% 밑에서 시작해서 그대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제 공포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피어 인덱스는 지금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15도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수요일 날 이제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불안을 가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와도 요즘에 보면은 패턴이 전부 이제 밀리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 이제 8월 달서부터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러셀 2000 지수도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그래서 괴리가 많이 발생했다가 드디어 한 달 만에 그 괴리가 역전이 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형주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거의 이 개별주에 왔던 버블이 결국은 한 달 만에 전부 이제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뭐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개별주들의 바닥권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의 하락은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가지신 분들은 잘 견뎌내셔야 할 장세인 것 같습니다. 연말가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힘든 이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개별 종목들 보면 하락폭이 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로 남았죠. 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빠져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여기가 지지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지지대 찍고 올라왔고, 어제는 또 이렇게 도지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MH, 즉 그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를 대장하는 대장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받쳐줘가지고 지금 양봉은 내줬지만 그래도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해서 횡보를 하면서 수요일까지 갈 테고, 아마 수요일 날은 좀 기대치에 이제 물려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목요일이 관건이죠.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시장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래도 뭐 계속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 보시면은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하락했었고, 그걸 찍고 그저께 이제 크게 반등을 해줬고요. 근데 어제는 또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해서 거의 하락 좀 많이 했다가 요것도 똑같이 도지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지금 갈팡질팡 방향을 못 찾고 있다. 그렇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해줄 것 같다 하는 시장이 시장 전체적으로 묻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ABF선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반등을 하는 국면이 나와줘야 된다. 즉 관건은 엔비디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대 이제 밀려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저께 굉장히 큰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온큐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인식을 하고 있다. 이제 어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거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거래가 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더 실어주면서 양봉이 나면 이제 완전히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거래가 좀 늘면서 오늘 밤에도 양봉을 좀 만들어줘서 여기까지는, 즉 50불 선까지는 빨리 이제 돌파를 했으면 한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바말입니다. 알바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첫째 매물대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요, 장중에 9%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플러스 2.2%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좋은 주식들은 시장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이런 개별 주식들도 어떤 주식들은 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알바말은 계속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4월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138%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또 여기 이제 130에서 140불대에 굉장한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이거를 좀 힘차게 오늘처럼 이렇게 큰 양봉으로 그대로 뚫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웨이브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집을 시작한 지 꽤 됐죠. 한 3, 4일 지났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래량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좀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 십자가 다시 도지 모형 만들면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이 정도 거래량까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가격으로는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줄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가격에서는요. 이게 어제 아마 72불대까지 찍고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횡보 내지는 약간의 상승 무드를 타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즉 기폭제가 터져 준다면은 그때 이런 큰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양봉을 쭉 만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완전히 바닥을 탈피한 이제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흡족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 피보나치 분석해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저점에 정확하게 반 정도 되는 데가 113불선입니다. 그 다음에 0.382 수준이 딱 103불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폭제가 발현을 해서 큰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도 힘차게 올라와 준다면은 단기적으로는 100불 넘어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인 많이 물어보시고요. 근데 이더리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특히 그 탐리가 미는 이 종목이죠. 그래서 4월 저점 대비해서는 한 258% 정도 올라와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지금 한 달 반 만에 4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고 코인 전부 다 이제 많이 빠진 상태죠. 근데 이제 비트마인은 BMNR인데요. 이게 금년도 저점에서 50배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폭락을 해서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81%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지지대 진짜 오랜만에 이제 거기 터치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반등해서 한 20-30%는 수익 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지인분한테 야, 비트마인 사도 돼 하고 물어보시길래 이거 비트마인이 무슨 주식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어서 이더리움 사기 위해서 이거 사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아니야, 그냥 이게 50배까지 갔었고 지금 많이 빠져서 굉장히 싼 가격인데 여기 사면은 좀 수익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 지인분만큼 많은 분들이 BMNR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그 지인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X10의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비트마인 진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실 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도 이 정도면 뭐 반등 분명히 할 거야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리고 사면 뭐 25% 30%는 나겠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세요. 저도 그 그래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점에서 한 달 만에 80% 하락했죠. 그 이유는 열어보면 이더리움이 한 4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TV 보면 왜 탐리도 나와서 인터뷰에서 최근에 뭐 많이 인터뷰에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비트마인에 대해서 쩔쩔매면서 인터뷰하는 모습 가끔 제가 최근에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관련주라고 그다음에 또 이게 유명인사 탐리가 엄청나게 미는 주식이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10년 뒤에 10배 자산을 키우는 목표로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기업이 나의 투자 전략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주의를 BMNR 이라는 종목에 대입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제가 이 종목을 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더리움의 장단기 상승을 기대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BMNR 주식 매수가 그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운용 관점이 아닌 단지 많이 빠져서 싸고 오를 것 같아서 산다 하면 지금 제가 이제 X10 포트폴리오 운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인분들이 매수를 고려하시는 종목이라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BMNR입니다. 유명인사 탐리도 굉장히 마케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름도 그렇고 차세대 기술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데이터와 원칙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MNR은 저희 X10이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에 편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린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엑스텐에서는 이제 안 산다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린 5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 불일치입니다. 엑스텐 전략은 AI를 선도하는 초량 성장주에 집중하는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BMNR은 암호화폐 채굴 기업입니다. 이는 포트폴리오 철학과 근본적으로 좀 충돌을 하고, 둘째는 투자 원칙 위반입니다. 우리는 재무 건전성을 통과한 종목만 편입하는 위주로 가지고 있는데, BMNR은 현재 EPS가 2불 88센트 심각한 적자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퍼도 측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52주 이제 범위를 보면은 3불 20에서 161불, 즉 50배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관심이 안 생기실 수가 없죠. 뭐 1년 안에 50배가 올랐다고 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위험 고수익이 아닌 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 초고위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거는 투자가 아닌 베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MNR의 주가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이더리움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는 사실상 이더리움 현물에 레버리지를 가한 대리 베팅을 해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월가의 이제 양면성입니다. 보시면요, 아크가 매입을 했는데요, 그 동시에 뭐가 상장이 됐냐면 이 종목 하락에 2배를 베팅하는 2X 숏 ETF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월가가 이 종목을 극단적인 투기성 자산으로 본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시장은 참 알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성장성 분석해봐야죠. 성장주니까. 근데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 매출이 413% 증가했다 해서 와, 매출 증가하네, 성장하네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암호화폐 채굴하고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아닙니다. AI 기업이 기술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과는 달리 BMNR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암호화폐 가격의 외부 변수죠. 그러니까 거기에 100% 종속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재무 건전성 뭐 보면 이제 손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ROE가 뭐 191.6%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 이게 그 2배, 자기 자본의 2배 가까운 돈을 매년 태워버리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BMN은 전통적인 가치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DAT 기업, 즉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금고인 것이죠. 그래서 BMNR의 주식을 사는 거는요, 기업 경영에 투자하기보다는 BMNR의 금고 속에 있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BMNR 가격이 오를 테고, 이더리움 가격이 내리면 BMNR 가격이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엑스텐의 목표는 안정적인 복리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BMNR의 현실은 이더리움 가격에 베팅하는 극단적 변동성을 가진 초고위험 주식이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를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BMNR의 현실 잘 지켜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 리스크를 명확하게 이제 합니다. 포트폴리오 편입은 편입 불가. 근데 그 사유는 AI 주도주와 불일치한다, 재무 건전성이 우리 기준 미달이다, 위험 허용도를 초과한다, 이런 부적합한 사유로 이제 편입 불가 판정을 내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BMNR에 관심이 있으시다. 근데 뭐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BMNR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코인 말고 그냥 이 주식 자체가 나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이제 투기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에 이제 으로 해서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무가 건전하고 차세대를 이끌 AI 성장주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옳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년 뒤에 저희는 10배를 만들 목표로 저희 엑스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NR은 뭐 한방짜리 투기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50배가 단기간에 오른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그래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렇게 한번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를 보십시오.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원칙은 꼭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엑센은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BMN에 대한 X10의 투자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세션에서는 트레이딩 뷰 공부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걸 좀 다시 다 올려놔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공부방은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좀 시장이 좀 올라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이 이제 중요한 결전의 날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수요일이 지난 이후에는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큰 기대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